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오늘도 100명을 넘겼습니다. 국내 총 확진자는 이제 9,887명입니다. 사망자는 총 169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서 우선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을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광주의 한 대형 서점에서 24살 A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는 A씨는 선별진료소로 이송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갑자기 병원 밖으로 도주했고 약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경찰 출동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돌아와서 거기서 자고 집에 부모 가서 데려갔다. 경찰은 A씨처럼 격리 조치를 위반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파악 중입니다. 이달 5일부터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도 격리 조치 위반을 중대한 불법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격리 조치를 거부하면서 폭행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해외 입국자가 2주간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제주도에선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 방문 이력자 4명이 서울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제주에 머무르기를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제주 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는 앞서 마련한 특별 입도 절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입국자들도 모두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 생활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날 상황 어땠는지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를 출발한 여객기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승객은 없고 내린 건 화물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나 했거든요. 이어 영국 런던발 항공기를 타고 270여 명이 입국합니다. 다들 지금 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위기라서 저도 지금 공항 다 폐쇄되기 전에 빨리 결정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는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목적지까지 자기 차량을 이용하거나 일단은 그 시설로 먼저 가셔야 돼요. 지자체가 준비한 차량에 탑승합니다. 방식은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특별수송버스를 임차를 해서 거기서는 지금 각 시군에서 나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동력 있게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그 소방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 리무진 버스 세대가 하루 종일 공항과 광명역을 오갔습니다. 체온을 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이제 그 외 증상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 앱에다가 그 증상들을 다 입력을 하고 수요일 정도는 사위를 위해서 격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명역에 도착하면 개인적으로 표를 구매하고 다시 별도의 구역에서 열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KTX의 마지막 호차인 18호차입니다. 정부는 이 칸을 입국자 전용 칸으로 만들어 다른 승객은 일절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 일부 혼선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이송하는 기사들은 목적지도 모른 채 몇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직 연락을 받은 게 아직 어디로 가는지 연락을 못 받았어요. 머물 곳이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들은 앞으로 2주간 시설에 입소하고 1인당 140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대부분 자가격리 앱을 설치했고 지자체 담당 직원들이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앱을 활용하면 1대10, 1대20, 1대3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방역당국은 격리 대상자가 많아져 1대1 관리가 힘든 만큼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현재 약 19만 명이 감염됐는데 통계대로라면 중국의 2배 이상입니다. 또 2주일 내 사망자가 정점에 달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미국에선 마스크 착용을 일반인에게 권고하는 정책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한 대형 식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매장 방문객 가운데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일회용 장갑을 낀 채 계산을 하거나 식재료를 고르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매장 직원들에 대한 방역 대책도 강화됐습니다. 고객들과 접촉이 많은 직원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매장에서는 이렇게 방어 유리를 설치해 고객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Is this work to protect yourself from coronavirus? Yeah, this work? Yeah. 아프지 않는 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기를 꺼려하는 문화까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에 대한 현지인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I think that you have to take all the precautions you can to protect yourself and your loved ones. If you're not sick, if you're sick, obviously please wear one. But I don't want to take one away from somebody who really needs it. 국민들에게 일시적 마스크 착용 권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오늘 뗀 트럼프 대통령. 하루 뒤엔 그게 꼭 마스크일 필요는 없다며 스카프를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Use a scarf if you want, rather than going out and getting a mask or whatever. We're making millions and millions of masks, but we want them to go to the hospitals. 미국 언론들은 스카프가 비말 확산을 막을 수는 있지만 질병 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미국 정부의 개인 방역 대책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달라면서 앞으로 고통스러운 2주를 앞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국내외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기피해온 일본 아베 총리가 결국 마스크를 썼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오늘로 3천 명을 넘어서자 모든 가구에 면 마스크를 2장씩 배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내각 관료들이 일제히 마스크를 썼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듯 아베 총리는 연신 매무씨를 고치고 아소 부총리는 발언 도중에 아예 벗어버립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며 2달 넘게 지켜온 마스크 미착용 원칙을 일본 정부가 결국 철회했습니다. 책상마다 3명씩 앉던 의원들도 2명으로 간격을 넓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만 도시 봉쇄나 긴급사태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フランスがやっているようなロックダウンができるのかといえばそれはできない。今この時点でですね、緊急事態宣言を出す状況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 하지만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지난 일주일 신규 확진자는 1,018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고 누적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외출 자제 요청이 나왔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도쿄 도심에는 이렇게 코로나19 경계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선 오늘도 확진자 66명이 추가됐고 크루즈선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도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부가 보유한 면 마스크를 5천만 모든 가구에게 2장씩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면세점, 또 관객을 찾을 수 없는 영화관, 이처럼 고사 직전에 놓인 관광 영화업계를 위해 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공항 대기업 면세점에도 임대료 감면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님 구경이 힘든 인천공항 면세점. 지난달 해외여행이 95%나 줄면서 면세점을 포함해 인천공항 상업시설 매출도 더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대형 면세점 3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번 돈이 적다 보니 지난달엔 임대료가 매출액의 1.8배가 넘었습니다. 4월에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영업시간 줄이면 이제 쓰는 인력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고용 유지가 많이 힘들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도 대기업, 중견기업 면세점도 공항 임대료를 최대 6개월까지 2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50%로 감면율을 높입니다. 영화관도 한산하긴 마찬가지. 관객이 88%나 줄어 지난달 역대 최소치로 내려갔고 영화관 5곳 중 1곳은 휴업 중입니다.
상반기 개봉 예정 영화 75편도 연기됐습니다. 이런 영화계엔 매년 540억 원씩 부과되던 영화발전기금 한시적 감면과 개봉 취소작 마케팅 지원, 제작 지원금 지원, 영화인 400명의 직업훈련수당 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관광, 영화업종 지원에 나선 건 타격이 먼저 가시화되고 있고 직간접적 고용도 많기 때문입니다. 매출 타격 기업들이 이 어려운 몇 달간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절실합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수수료 감면, 소액의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타격을 입는 분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방과 후 학교 강사들입니다. 이들은 수업이 없으면 수입 자체가 없는 특수 고용 노동자인데요. 당장 생계가 위험받는다며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 서모 씨는 초등학교에서 20년 넘게 국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중순부터 수업이 중단됐고 개학까지 연기되면서 수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수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 학년별 온라인 개학은 발표됐지만 방과 후 학교 수업 재개는 불투명합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와야 실제적인 개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 와 있을 때만 그 방과 후 학교를 다시 이제 이어갈 수 있다는.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은 학부모들이 낸 수업료로 강사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학생이 줄면 수입도 줄고 수업이 없으면 수입도 아예 없습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하는 계약갱신도 고용불안 요인입니다. 못 버틴다! 못 버틴다! 못 버틴다! 못 버틴다! 강사들은 생계 대책을 호소했지만 교육청은 학교 재량이라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은 제3자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아니 도대체 학교장은 교육청이 책임 내보낸 게 아니라 어디 대기업에서 온 사람이란 말입니까? 강사들은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 방과 후 학교 수업 실수를 보장하고 고용 안정 방안을 세우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실무선에서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인 분담금 총액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7차례의 협상. 미국은 그동안 SMA트를 벗어난 미군의 순환 배치와 역외 훈련 비용 등을 한국이 분담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틀 안에서 인상액을 정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정의 적용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의견 접근을 받습니다. 한국의 요구들이 수용된 겁니다. 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선 실무선에서 협상이 잠정 타결됐고 이르면 오늘 합의가 발표될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잠정 타결안이 양국 정상에게 보고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주 한미 정상이 전화로 코로나19 협력 문제를 협의한 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세부적인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분담금 총액에서 우리 측이 고수해온 10%대 인상에 접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 부분에서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최종 타결까지 여러 가지가 유동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텔레그램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담한 건지 무감각한 건지 아직도 성착취물을 판다는 글이 SNS에 떠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100여 건의 게시글을 확인해 재유포 행위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된 지난 25일 N번방이나 박사방 자료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3번과 4번방 영상이 있다는 답변이 달립니다. 경찰 수사를 의식한 말도 남깁니다. 또 다른 SNS인 라인에서 이루어진 거래 모습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얼굴이 세상에 공개됐고 이용자까지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성착취물 영상 거래는 이루어졌습니다. 박사방과 N번방 영상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글도 상당수입니다. 단속을 피해 잠깐 게시됐다가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성착취 영상이 SNS에 다시 유포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 방을 재빠르게 닫고 또 다른 방을 열어가지고 다시 영상을 재판매를 한다든지 재유포를 하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찰은 성착취물 영상 거래에 나선 SNS 게시글 100여 건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하거나 소지만 해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박사방 피해자 1명이 더 늘어 현재까지 75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인터넷에 떠도는 성착취물 영상을 삭제하는 중이라며 가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21대 총선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 재외 공관의 선거 사무가 중단되면서 재외 선거인의 절반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독일과 캐나다 교민들은 이에 반발해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베이징에서 최영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앞서 발열 검사는 필수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본 도쿄에선 만약의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투표소 바닥에 1m 간격으로 파란 선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선 인근 텐진 교민들이 자가격리 우려 속에도 장거리 이동을 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저희가 후기를 올릴 겁니다. 올려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동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내려가서 바로 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엿새간 치러지는 해외 거주 유권자 투표.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앙선관위는 미국 뉴욕과 독일, 캐나다 등 86개 재외 공간의 선거 사무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17만 1천여 명에 이르는 재외 선거인의 절반인 8만 6천 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독일과 캐나다 교민들은 재외 선거 업무를 중단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했고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외선거인 규모는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재외투표 기간 중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나오면 추가로 선거 사무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아침 기온이 크게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파주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봉화 영하 2도 등으로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는데요. 하지만 한낮 기온 아주 크게 오르겠습니다. 파주 18도, 봉화 1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충북과 영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2도, 세종 1도, 전주 2도, 대구 5도 등으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부산 17도, 강릉 19도, 대전 역시 19도, 광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서해상, 제주 부근 해상에서 최고 3,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